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예린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변동성 너무나도 컸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홀딩스, 저가 매수 기회인가?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 바로 바이오 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인적 분할을 마치고 재상장에 나선 두 기업인데요. 첫 거래일부터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무려 8%까지 급락했다가 다행히 낙폭 줄이면서 0.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쉽게도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상장 첫날부터 28% 급락이라는 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두 종목의 하락으로 신설 지주사의 적정 가치 산정이 초기 단계인 만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평가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시장의 이런 반응과는 다르게 증권사들은 오히려 이번 인적 분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CDMO와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다른 두 사업인데 동시에 투자를 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적 분할로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중장기 성장성이 명확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사업이 분리되면서 이해 상승 이슈가 해소됐죠. 앞으로 신규 수주 더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목표가도 무려 209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이제 독자적인 신약 개발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종목 오늘의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오늘 주가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두 종목 모두 다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고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28%의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보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시총 100조를 써주셨는데 합쳐선지 아니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차례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낙폭으로 보더라도 덜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사실 새롭게 상장한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과거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CDMO와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 CDMO 업체이긴 하지만 글로벌로 따졌을 때 2위에서 3위 정도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1위 같은 경우에는 론자가 25.6%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9.9% 정도입니다. 굉장히 격차가 큰데요. 이렇게 격차가 큰 건 아무래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게 맡겨야 되는데 경쟁사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라던가 아니면은 경쟁사 지원 우려로 인해서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점유율이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분할을 통해서 이해상충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됨에 따라서 점유율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면은 론자와의 격차도 점차 줄여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분할 이후에 핵심 사업을 집중을 함에 따라서 CDM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M&A, 바이오 관련된 M&A가 22건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규모로 따졌을 때는 36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2분기와 대비를 했을 때 한 89%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 M&A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엑싯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VC라던가 IPO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M&A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반영이 될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신고점 찍고 나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해요.
제 관점에서는 163만 원 구간대까지는 좀 지지 구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그 구간까지 좀 밀렸을 좀 때 기다려보자.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을 해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고점을 형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163만 원 구간대 보면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꽤 시장의 주목도가 높잖아요. 네. 뭐 전체로 두고 봤을 때에도 역시나 뭐 탑픽군에 속할 만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셀트리온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임상 시험을 좀 간소화하는 방안들을 구체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산업적인 정책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우리 데이먼 매니저는 시총 100조를 적어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두 종목을 합쳐서 오늘장 기준으로 시총이 한 9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각각 나눠서 보면은 한 77조 대 13조 정도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100조 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일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조 충분히 되지 않을까 오. 이런 의미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번에 분할이 되면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앞으로는 결국에 실적 이제 숫자가 증명되는 기업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시가총액 한 100조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참고로 이제 100조 넘는 거는 두 기업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현재 두 개의 기업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3년 동안의 어떤 매출액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23%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글로벌 이 CDMO 기업들의 평균치가 한 11% 정도, 연평균 11에서 한 12% 나왔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워낙 압도적인 수준의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 나오던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글로벌 이제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봐도 탑3 안에 드는 사실상 거의 1등 수준의 어떤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공장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6공장 착공에 대한 어떤 계획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럼 이 고마진에 대한 앞으로 이 CDMO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론자라든지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보다 수익성, 에비타 마진이 압도적으로 또 높습니다. 46% 정도 나오고 론자가 한 24%, 우시가 한 3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글로벌 피어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밸류 값을 측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누적 수조가 이미 10월까지 달성된 게 지난해 한 해의 수준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이제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이렇게 분할이 된 것이 고마진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CDMO 쪽에 더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시가총액 100조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이 한두 차례 더 나오면은 저가 매수로 계속 좀 모아가는 관점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다. 대신 이제 분할된 에피스홀딩스는 조금 바이오 시밀러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기다렸다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을 두 분께서 내비쳐 주셨는데 뭐 추가적인 설명 워낙 잘 해주셨지만 시장에서도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는 좀 시선을 바꿔서 그러면 에피스홀딩스는? 이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긴 하거든요. 오늘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긴 했습니다만 28%나 빠졌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이오시밀러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 하면은 셀트리온이잖아요. 셀트리온도 초반부터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기보다는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잘 만들면서 포텐이 터진 건데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기술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봤을 때는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 신약의 특허 만료 기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게 29년,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특허가 만료돼야지 시밀러 기업들이 그걸 복제약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때를 좀 고려해 보면은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향후 한 2, 3년 정도 후부터의 어떤 반응들이 강력한 어떤 메이저 수급들이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기업을 고른다면 굳이 고른다면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